오늘 우리 K증시는 뭐 얼마나 올랐다고 벌써 또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 꼴랑 두 거래일 올랐다고 뭐 숨고르기요? 아,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한 2m 달리고 바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 이게 뭐 천식환자인가요 이게? 하여간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다우지수만 소폭 하락이고 나스닥하고 S&P는 상승 마감인데 이렇게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를 혼자 들어올린 게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이거 지난 라이브에서 미리 얘기했잖아. 트럼프가 아무리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고 해도 테슬라는 이미 내년에 저가 전기차 모델하고 로보택시로 대비가 다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고. 다른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기차를 완전히 따돌려버릴 기회다. 그리고 로보택시는 그 미국의 각 주정부에서 뭐 개인정보라든가 아니면 교통법규 이런 규제가 왕창 걸려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풀어주면은 절호의 찬스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테슬라는 간밤에 6% 가까이 급등하면서 장중에 거의 $350까지 슈팅을 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어제 FDA 그 통과 희망만으로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랐던 HLB는 오늘 하루 만에 도로 급락을 해버렸는데 이것도 어제 내일 뉴스에서 그 BMIO에서 NAI 평가 받은 거 그건 통과가 아니라고. 통과는 패스가 통과고 NAI는 그냥 특이사항 없음 정도라고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양. 이제 더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오늘은 마침내 앞에 2자가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로 떨어졌고 내년 유상증자 가격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진짜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진짜 연말 소비 경기하고 그 2차전지 전체를 그냥 다 이 금양이 조져버릴 판이고 어저께 상장한 2차전지 관련주들 완전히 맛이 가버렸어. 그리고 이제 동네 골목 상권까지 전부 이 영향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주주들 평단으로 보면 현재 92%가 손실이고 뭐 손실폭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이제 작년에 들어간 사람은 마이너스 7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에 리튬 가격 반등한다고 드디어 2차 전지도 주가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고 그때 들어간 사람은 마이너스 50%. 그리고 그놈의 빅뱅 폭발. 그거 듣고 들어간 사람은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지난 추석 때 이제 캐즘이 곧 끝나간다고 거기에 또 낚인 사람들은 마이너스 30%야. 근데 이 모든 걸 다 따라가서 물린 사람은 마이너스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와, 아니 원금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정말 가정 파괴범, 과부제조기, 존속살해 진짜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생색정보통 같은 거 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 뭐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적을 가지고 금양 주가의 바닥을 한번 추산해 보면은. 여기 2021년 매출이 2,175억 원에 순이익 252억 원. 그때 주가가 이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였고요. 그러던 게 작년 2023년의 경우는 매출 1,520억에 순이익 마이너스 616억. 근데 작년에 주가는 19만 원 찍고 연말에 10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러다 지금 이제 주가 2만 원대인데 올해 2024년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아직 안 나왔지만 하여간 무조건 순손실은 거의 확정이고 매출은 뭐 몽골 광산이 그 모양인데 발포제랑 공구에서 뽑아내봤자 뭐 얼마를 뽑아내겠냐. 그런데도 하여간 순이익 252억 나왔던 2021년 대비 주가는 아직도 10배야. 이러니까 뭐 실적으로 바닥을 포착하는 게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럼 이제 수급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현재 상장 주식 수가 5,805만 주 정도 되는데 향후 시장에 쏟아질 물량이 3,300만 주가 더 대기 중이야. 이건 도대체 뭐냐면은 우선 지난 추석 때 제가 분명히 예언했는데 진짜로 그 MSCI 지수 편출 발표 났고 이게 이제 그 시행일이 11월 27일인데 여기서 나올 물량이 한 300만 주. 그다음에 그 회장이 금형에 수증한 주식 이제 이거 팔아가지고 그 부산 기장 공장에 지금 밀려 있는 공사 대금도 줘야 되고 부채 비율도 빨리 꺼트려야 되는데 이 주식이 12월 2일에 1,000만 주야. 당연히 금양 그 사측에서는 바로 그냥 당일에 팔아버릴 거고 돈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내년 3월 5일 유상증자 물량이 최대 1,156만 주.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금감원이 허락을 해줄지 말지 확률이 거의 반반이에요. 하여간 유상증자가 만약에 불발이 되면은 1,156만 주는 굳는 거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내년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거절 혹은 기껏해야 한정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하여간 뭐 그래도 확률은 반반이에요.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또 하나 여기서 예언을 하자면 내년에 공매도 금지 조치 무조건 풀립니다. 그것도 1분기 중에
그럼 뭐 많이 봐줘서 1분기 끄트머리 3월부터라고 치고 그러면 금양 대차장고 260만 주 이것도 바로 그날로 또 쏟아지는 거고 그럼 거기 회장 주식담보대출 물량이 623만 주인데 이거 대략 평단이 얼마인지 뭐 정확하게는 본인만 알겠지만 아주 넉넉하게 잡아줘서 금양 주가 10,000원 초반대 아니면 앞에 말한 공매도 재개되면서 10,000원대 깨지면 이거 반대 매매로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다 합치면 3,300만 주야. 그만큼의 주식이 또 추가로 시장에 쏟아진다고. 그게 흔히 말하는 그 투매보다 무서운 물량 폭탄입니다. 근데 또 이게 다가 아니야. 이 정도면 뭐 가정파괴범이나 과부 제조기급은 몰라도 존속살해급은 아닐 수 있는데 여기 또 오늘 뭐가 떴냐면은 더벨이라고 그 IPO 업계 전문지가 있는데 그 한참 유행했던 신기사 그 신기술 사업금융 그리고 여전사 이거는 뭐, 그게 아니라, 여신 전문 금융사, 여전사라고 그래. 이런 데서 막 붐을 일으킨 게 바로 CBBW 같은 거 메자닌 투자였단 말이죠. CB는 뭐 아시다시피 전환사채. 이거는 일단 돈으로, 꺼준 다음에 만기에 돈으로 돌려받을 건지 주식으로 받을 건지 하여튼 거기 이제 표면 이자율은 거의 뭐 기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주식으로 받는데 그럼 이제 바로 그 시점에 유상증자나 마찬가지인 거고 왜? 주식이 새로 찍어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BW의 경우도 이거는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말하는데 이거랑 그 RCPS 그 상환 전환 우선주 하여튼 이것도 전환 사채랑 비슷한 구조로 대부분이 하여튼 주식으로 받는 목적으로 돈 대주는 거니까 주식은 무조건 불어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최근에 그런 신기사 여전사 이런 데서 이제 뭐 보험도 서로 이제 재보험 들듯이 이제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들끼리 연합해가지고 교환사채를 또 많이 투자하는데 그게 코 GP 방식의 교환사채라는 건데 뭐 교환사채 자체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하이브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데도 다 교환사채 찍었잖아. 근데 현재 에코프로하고 금양도 이 코 GP를 대상으로 교환사채 발행을 알아보고 다닌다고. 그중에서 금양은 500억에서 1,000억 규모의 교환사채를 또 찍어내려고 그거를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받아줄 때를. 지금 이런 데도 그 경제연구소 채널에는 정말 이 뭐라고 참 형언할 수가 없는 그런 댓글들이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고소당할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아니, 이런 걸 사실 근데 고소장을 받아주는 경찰도 솔직히 난 어이가 없고, 오히려 그 고소장 접수하러 온 그런 놈을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본가에 가면은 수시로 하여튼 몰래 이렇게 열어보는 게 바로 우리 엄마 핸드폰이야. 혹시라도 뭐 그런 배터리 주식 갖고 있나,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는 예전부터 뭐 SK텔레콤이나 그런 이제 우량주 장타로 하는 스타일이라서 걱정은 안 하지만 혹시 이게 또 모르는 거야. 내가 한눈판 사이에 하도 작년부터 그 난리가 났었는데 또 미용실이든 어디든 누가 한마디 해가지고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심지어는 그 유튜브 라이브에서 근데 참 작년에 그 한참 뻔뿌질 할 때 금양 그 몽골 광산을 조사해 보니까 심지어 금도 나올 것 같다고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 있어. 이거 나중에 다 책임져야죠. 진짜로. 왜 이런 정말 못 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건지 이거는 정말 당하는 사람이 물론 피해자지만 뭐 2차 가해를 내가 하려는 게 아니야. 근데 본인들부터가 이번 기회에 정말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죠. 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투자도 잘한다고. 근데 아니 딱 보면 몰라요? 아니 보는 눈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과 경력을 보라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절대 내가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스스로 떠벌리는 사람은 더 특히 거르라고 했잖아. 아니 주식이라는 게 사실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돈 버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그 둘 다 어렵지. 근데 더 어려운 거는 사실 싸게 사는 거야. 뭐 비싸게 파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자기만의 기준 뭐 3거래일 연속 양봉 혹은 뭐 5% 이상 급등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을 나름대로 세워 놓으면은 분할 매도로 해서 비싸게 파는 건 또 가능하다고.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바로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소문나면은 어떻게 싸게 사? 주가가 금방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역발상으로다가 지가 먼저 미리 싸게 사놓고 이거 좋다고 그렇게 소문을 내는 게 더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놈의 해외 광산, 신약 개발, 보물선, 그리고 미생물, 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쌍용사 인수 테마. 이거는 정말 이제 동네 개들도 안 속을 그런 재료인데 그걸 또 넘어간다고? 그 예전에 유퀴즈에도 나왔던 사람이 그 에디슨 모터스라고 거기 회장이었는데 당시 그 쌍용차 인수한다고 그 사람이 대주주인 스마트 솔루션즈 주가 급등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 먹고 그 주주들 아직도 그 피해자 게시판 보면은 그 회장 제 42차 공판 다녀왔다고 막 글이 올라오는데 42차 공판이요? 버스 요금 1,500원씩 왕복 3,000원인데 42차면 도대체 그 돈만 얼마야? 그리고 시간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건데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이 황금 같은 가을날에 그 진짜 42차 공판까지 쫓아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중소벤처공단에 허위 서류 제출해가지고 100억 그 특경법으로 걸린 그거는 또 무죄 나왔더라고 얼마 전에. 근데 그 돈이 그럼 그 주주들한테 과연 다시 돌아갈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그런데 한번 왕창 물린 사람 단 한 명만 있어도 진짜 그 가족 온 가족 한 명 한 명 전부 그냥 심지어 친척들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전부 지옥으로 가는 거야. 심정이. 그래서 이 위험자가 붙은 거는 무조건 조심하라고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의도치 않게 뭐 이를테면은 어느 날 당근마켓에 뭐 싸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직거래하려고 만났는데 뭐 조두순이 나왔어. 그러면 직거래고 뭐고 일단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건 바로 자신의 욕심 때문이야. 그래서 이제 아예 가정교육으로 그런 위험자 붙은 거, 위험한 인간들, 위험한 물건 이런 건 피하라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좋은데 왜 도대체 위험 자산 주식은 애들한테 경계심을 안 알려주냐고. 위험한 인간 얘기 나오니까 내가 참 외신에서 본 게 그 호주의 멜리사 사건이라고 아세요? 어떤 이제 평범한 20대 여성이 어느 날 그 학력하고 이력 속여가지고 투자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거기서 뭐 온갖 서류 다 위조해가지고 주변에 막 폰지 사기를 일으켰어. 심지어는 막 사람들이 나도 좀 투자하게 해달라고 막 줄을 섰어. 아무나 안 봐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수익률 뭐 엄청 났지.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게 다 들통나가지고 빵 터지니까 피해자들이 서로 내 돈 먼저 내놓으라고 막 난리치다가 일단 이 사람이 튀었어. 잠적했어.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잡으러 다니고 난리였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느 날 이제 해변가에서 사람의 발 한 짝이 신발 신은 채로 이제 발견이 됐어. 다른 부위는 없고 딱 발목 밑에 그 발 한쪽만 나왔어. 그래서 이거 혹시 그 멜리사 아니냐 해가지고 그 가족들 DNA 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딱 그 멜리사라고 나왔어. 근데 그 여자가 과연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뭐 마피아 사채업자한테 잡혀가가지고 토막살인 당했는데 발만 우연히 발견된 거라고 그렇게 보세요? 아니 걔네들이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을 왜 죽여? 미쳤어? 저는 절대 그거 아니라고 보고 그냥 그렇게 발 한쪽 잘라가지고 버린 다음에 이제 죽은 척하고 지금도 어디선가 의족 끼고 다니면서 새로운 사기를 또 치고 다닐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사기꾼들은 진짜 마인드와 어떤 영혼이 거의 이 정도야. 특히 금융사기 쪽은 정말 아니 그냥 뇌가 그 그냥 양심이나 뭐 이런 동정심 이런 게 아예 그냥 마비된 그런 급이라니까. 근데 저는 이 대한민국에도 이런 멜리사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아니 내 눈에는 다 보여. 그 유튜브에서도 정말 그 하는 소리 몇 마디만 들어도 이 사람은 진짜 아니라고 내가 그랬던 사람들만 무조건 피했어도 지금 이렇게 금양 에코프로 뭐 코스모 신소재 엔캠 SKC 이런 거 사가지고 스스로 지옥문 열고 걸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은 지금 피할 수 있었을 거야. 언제 라이브 할 때 제가 이 멜리사 사건을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금융범죄 사건이니까 분명히 우리도 이제 알아야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하여튼 그래서 결론은 절대 돈 자랑 수익 자랑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말라 이거야. 그렇게 돈 많고 수익이 많이 난 사람은 절대 유튜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랑을 하지 않아. 왜? 온갖 기부단체부터 뭐 돈 꺼달라고 하고 투자해달라고 하고 진짜 귀찮거든. 국세청의 그 조사 4국이라는 데왜 유명했잖아요. 일명 기업들의 저승사자를 불리는 이런 조직이 이제 국세청에 이제 있는데 하여간 지난 코로나 이후로 인스타랑 유튜브에서 돈 자랑하고 주식으로 뭐 많이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 국세청에서 무작위로 한번 털어봤대. 근데 대부분이 다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역시 SNS를 믿을 게 못 된다고 이제 결론 내렸다는 거야. 오히려 대부분 빚만 왕창 있고 뭐 그냥 고소장 여기저기서 막 무더기로 접수돼 있는 그런 다 사기 잡범들이었다는 거야. 그럼 참 SNS 얘기 나온 김에 마침 관련 소식이 몇 개 있는데 우선 앞에 말한 멜리사의 나라 그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이거 이제 우리 나이로 치면 이제 고등학생 미만은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여기는 인스타, 페이스북, 틱톡 그리고 트위터까지 호주에서는 하여간 나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16세 이상이어야만 SNS를 쓸 수 있게 이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 그 와중에 미국의 경우는 서베이 결과 5명 중에 1명은 직접 신문이나 뉴스를 보지 않고 SNS에서 인플루언서가 전해주는 소식으로 뉴스를 파악한다고. 참 근데 미국이 5명 중에 1명이면 우리나라는 최소 한 2배는 더 될 것 같은데. 전기차 업황이나 2차 전지 관련 소식도 그냥 유튜브에서 영상 몇 편 보고 나 공부 엄청 많이 했다고 너도 공부 좀 하라고 뭐 이런 사람들만 봐선 진짜 그럴 것 같아. 짠 나왔어. 왔어? 오빠 이게 아이폰 16 나왔다는데 이참에 나도 한번 바꿔볼까? 잠깐 내가 좀 좋은 데 하나 소개시켜 줄까? 진짜 영팔이 오빠 또 무슨 수작이야. 왜 사람을 못 믿어.
갤럭시 아이폰 약정 끝났을 때 여기 모르면 큰 손에다 넣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다가 비밀지원금 놓칠 수 있단 말이야. 비밀 지원금? 아정당에서는 휴대폰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받아볼 수도 있어. 오늘 바로 받아보는 거야? 여기서 더 중요한 혜택. 약정 끝난 인터넷 가전 렌탈 가만히 두면 최대 78만 원 손해라고. 아,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겨야지. 아, 법대로. 그거 진짜 괜찮다. 근데 이거 탁재훈이 광고하는 그 아정당 아니야? 맞아. 만약에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으면 차액의 120%로 돌려준다는데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다 있어.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이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도 돼. 근데 오빠 여기 이사도 유명하대. 일을 얼마나 잘하면은 물품 파손 시에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당일에 전액 환불까지 해주는 보장 이사까지 가능하대. 아니, 이사도 보장을 해준다고? 완전 홈서비스 만능이잖아. 인터넷, 가전 렌탈,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다정, 아정당. 끄덕끄덕.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뭐 표면적으로는 미국이 혼조세 마감이니까 한국도 똑같이 혼조세였다. 뭐 코스피는 소폭이지만 올랐고 코스닥은 떨어졌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오늘은 K바이오의 엄청난 순환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태평양을 건너온 소식 때문인데 진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그런 뭐 업계 관계자들이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중국 복제약 회사들까지 다 조져버린다.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그 바이오 시큐어 액트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는 더 하면 더 할 거다. 그러면 K 바이오에는 반사 이익이 될 거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뒤통수를 맞으니까 더 좀 얼얼한 그 상황인데 이거는 이미 지난 여름에 네일뉴스에서 제가 그 케네디 가문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사람이 이제 대선에 나오겠다고 출마 선언했는데 그럼 이제 주로 트럼프 쪽에서 그 공화당 표가 분산되면서 트럼프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중간에 이 사람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분명히 트럼프랑 뭔가 딜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어젯밤에 트럼프가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HHS,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보건복지부 여기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로버트 케네디가 그 백신 음모론자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지난 코로나 때도 그 코로나 백신 전부 사기고 사람 죽이는 독극물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백신 안 맞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또 나름 이제 미국에서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뭐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거기다 또 이 사람은 패스트푸드 역시 그 사람의 몸에 유해한 화학물질하고 살충제하고 막 식품 첨가물 이런 거 범벅이라고 또 이제 그런 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또 밝히기도 했죠. 근데 이런 사람이 이번에 미국 그 HHS는요, 그냥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정도로 비유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미국의 그 FDA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 유명해졌던 CDC, 그 질병통제센터, 그리고 국립보건원까지 모두 총괄하는 거기가 HHS인데, 거기 수장으로 이 사람이 이제 지명이 돼버리니까, 뭐 이를테면 이제 스님을 전국 한우협회 회장에, 얘가, 하여튼 그러고. 그럼 수녀님을 전국 무속인협, 이것도, 하여튼 비유가 어려운데, 하여튼 이 HHS가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23%를 여기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권한도 다른 부처 장관보다 훨씬 크고요. 또 이게 우리 K바이오 입장에서는 당장 HLB만 봐도 좀 깨름직한 게 맨날 그놈의 미국 FDA 허가에 따라서 주가가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이 FDA 전체가 좀 앞으로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 장관 하에서는 약간 매파적으로 그래서 이제 기준 같은 거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빅파마, 뭐, 다국적 제약사들, 이런 데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짜 근래에 보지 못한 악재가 터졌다고 좀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케네디는 그, 최근 미국에서 그 불임과 자폐 어린이가 늘어난 게 바로 이 백신 오남용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면역력을 늘리고 자연 치유 능력을 되살려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이 백신 음모론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국적 제약사 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여기 CEO가 케네디의 그런 생각이 이론적으로는 좋은 생각이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의학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무조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백신 접종률 저하가 나타날 경우에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약간 뭐 우회적으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깠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자 측에서는 지난 코로나 때 그 백신이 수천만 명의 인류를 구원했고 그 결과로 이제 팬데믹이 종식된 건데 그걸 부정하는 사람이 전 세계 표준이 되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총괄하게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여기를 또 대놓고 경고했습니다. 자, 근데 코로나 백신 솔직히 저 안 맞았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그 백신 맞은 사람도 보니까 결국은 한 번씩은 다 걸려야 이게 끝이 나더라고. 근데 이 파이저 CEO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다. 이 파이자 측에서 그 신원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자기네 백신으로 인해서 팬데믹이 종식됐다는 얘기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바이오에 대해서 그냥 문외한, 그냥 보통의 문과충으로 이제 사실 말씀드리는 건데, 그 왜, 애기들도 태어나자마자 그 정말 뽀얀 신생아를 바로 백신 6종 때려 맞히는 게 조금 저는 과하지 않냐는 생각도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또 무조건 자연 면역력에만 의존하자니 그건 또 사람마다 이게 또 다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 로버트 케네디는 Let's go wild on health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거기다가 Great and healthy again 이라는 문구를 들고 나왔는데, 뭐 미국의 경우는 1950년대에 국민들이 제일 건강했던 그 시기였다고. 그 이유가 당시는 이제 웬만한 거는 자연 치유력으로 이겨내던 시기여서 그랬는데 그 뒤로 뭐 각종 백신이랑 또 식품 같은 데도 첨가물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 건강이 계속 나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런 신체 건강에 정신 건강까지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각종 총기 사고 뭐 우울증 그리고 극단적 선택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났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 내일 수요일에 미국 현지에서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됩니다. 지금 그 신제품 블랙웰 발열 관련해서 뭐 이게 아예 그냥 타고난 그 결함 아니냐 이렇게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뭐 이것 때문에라고 할까요? 간밤에 어쨌든 엔비디아 주가 1.3% 빠진 거고, 만약에 그냥 진짜 설계 결함이라서 이거 다 회수해서 폐기해야 될 그 정도면은 1.3% 빠지고 말지를 않았겠죠. 근데 하여튼 월가에서는 그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제 가는 말에 올라탈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려올지를 결정하려고 지금 숨죽이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경우는 뭐 회계 연도랑 뭐 기준 같은 거는 기업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번에 나오는 실적이 그 8, 9, 10월 이렇게 우리로 치면 약간 3.5분기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3분기 실적보다는 더 최신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 증시의 경우는 지금 고점 부담도 뭐 무시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약간 제대로 된 조정 대신에 하루는 물타기, 하루는 불타기 이런 식으로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반응하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그 배경이 앞으로 이제 한 달 남은 12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또 해준다는데 이걸 어떻게 유동성 중독자 입장에서 모른 척하냐, 지금 이런 투심이란 말이죠.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이제 넘어갈게요. 어제 참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 목표가 후려친 지 바로 하루 만에 어제 테슬라 주가 급등 나가가지고 이제 굴욕을 당했는데, 마침 이제 테자랄이라고 하는 모간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 리포트를 오늘 내놨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 당선으로 테슬라는 결국 목표가 $500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인데, 근거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테슬라의 본업인 전기차 시장은 성장률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동시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로봇 택시, 자율주행 이런 사업 분야는 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본대요. 그래서 목표가 $500가 이제 계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전기차는 연간 생산 대수 800만 대, 이게 이제 올해 대비 21% 증가인데 이런 연평균 성장률을 이어가는 거. 그다음에 2030년까지 현재 계획하고 있는 400기가와트시급 ESS 배치로 이거는 연평균 성장률 54% 달성. 그 다음에 이제 FSD,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주당 $146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로보택시에서 주당 $118.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이제 유통, 이 사업에서 주당 $61를 뽑아낸다. 그 다음에 그 옵티머스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서는 이번 테슬라 목표가 $500에 기여할 부분을 아예 넣지 않았다고 계산했대요. 그래서 약간 목표가 $500가 로봇 아니더라도 가능한데, 로봇에서까지 만약에 실적과 성장성이 확인되면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주가가. 자, 이제 우리 K증시 관련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면은 모간 스탠리에서 코리아 포커스 리스트 구성 종목 변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하고 대신에 한국전력을 편입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의 목표가 28,000원으로 했는데, 근거는 지난 10월 말에 발표된 산업용 전력 요금 인상, 그 다음에 안정적인 원자재 가격, 그리고 개선된 원전 비중,
이렇게 꼽았고, 그래서 3분기 실적을 통해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 확인됐고, 이걸로 인해서 그 FCF가 잉여 현금 흐름, 이걸 활용해서 부채를 상환하면서 재무구조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다각적인 분석을 했는데, 먼저 환율 하락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내년 현대차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증가할 걸로 계산할 수 있고, 대신에 중국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국가들의 그 보편 관세 10%를 트럼프 정부가 때리면 현대차에서는 1조 9,600억 원의 영업이익 디스카운트가 나온다. 그 대신에 이제 현대차는 그럼 조지아 그 공장 생산 가속화로 대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 시작과 동시에 현대차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리튬하고 철광석 등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여기서 영업이익 1조 6천억이 늘어난다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종합하면 내년 현대차 영업이익 전망치가 16조 6천억에다가 영업이익률 9.1%라는 계산이 나온다. 그렇게 나온 목표가가 32만 4천 원의 투자 의견은 당연히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제 노무라에 이어서 오늘은 모간 스탠리도 KT에 대해서 캐비어 천가에 동참하는데, 역시 현재 진행 중인 조직 개편, 이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참 아픔이죠. 2,800명 퇴직에다가 1,700명은 본사 인원을 자회사로 이제 인력 재배치하는, 이게 연간 4천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거고, 작년 KT 영업이익의 24%나 해당을 한대요. 거기다가 KT가 마이크로소프트랑 AI 파트너십을 통해서 향후 5년간 4조 6천억의 매출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거는 그 KT의 B2B 매출 예상치의 20% 증가 효과라고. 그래서 지난 MSCI 지수 편출 소식에 KT 주가가 하락한 거는 이제 기회라고 모간 스탠리가 띄워주면서 목표가를 기존 48,000원에서 이번에 58,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38,000원에서 58,000원으로. 다음에 이제 모간 스탠리 리포트 하나 더 보면은 서울 반도체, 여기는 이제 3분기 매출은 기대에 어쨌든 부합을 했는데, 특히 DRL, 그 헤드라이트와 같은 외장용 LED랑 그 자동차 디스플레이 성장이 눈에 띄었다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에도 역시 이쪽 뭐 DRL하고 외장용 LED 분야는 수요가 견조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T 매출도 TV 세트 약세에도 불구하고 소폭 성장할 것으로 모간 스탠리가 본다. 그렇지만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로 또 여기서 뒤통수를 치는데, 그 이유가 바로 LED 산업 전망에 대한 신중한 입장. 그러면서 목표가는 9,000원 홀했습니다. 사실 이 서울 반도체가 예전에 그 서반이, 그리고 OCI는 예전에 기업명이 동양제철화학일 때 이제 동철이 그렇게 불리면서 사람들이 우리 서반이랑 동철이는 절대 지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이제 3만 원 위였는데 오늘 서울 반도체 주가 7,800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왕서방이 하여튼 침을 못 치면 뭐든지, 뭐 LED든 폴리실리콘이든 뭐 디스플레이든, 거기다 이제 뭐 그 이커머스까지 알리테모, 그냥 전부 왕서방 앞에 가면은 그냥 눈에 황사가 들어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눈앞이 막 안 보이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한 주에 딱 중간인 이제 수요일인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다시 매도로 돌아선 이유가 저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럼 이제 그것만 지나면 이제 또 다시 순매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드디어 현지 시간 내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일단 내일 정부 일정은 미국 새 행정부 출범 대비 반도체 조선산업 영향 점검. 요거 이제 제목이 정치태모. 그 다음에 2024 전기차 리더스 포럼. 이렇게 이제 뉴스에 타기 좋은 주제 두 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 푸드위크 2024가 개최되는데, 역시 K푸드 하면은 뭐 라면하고 김이 투톱인가요? 마침 또 내일부터 코엑스에서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및 월드 푸드테크 엑스포도 동시에 개막합니다. 그리고 내일 경제지표는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랑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 공개. 둘 다 사실 뭐 환율 관련 재료죠.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먼저 스마트 그리드, 즉 전력 송전 솔루션 기업 위츠가 내일 신규 상장이고, 그 다음에 대신 밸런스 스펙 19호도 내일 상장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듀캠 바이오가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참 내일 삼성전자가 외국인 배당금 지급일인데 9억 9천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그 3,700억 원인데, 이거 만약에 외국인들이 일시에 환전해가지고 송금한다 그러면 환율이 순간 이제 출렁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내일 중국이 그 LPR 금리, 그 대출 우대 금리 11월분 발표일이고,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이제 수요일장 개장 전에 할인점 체인인 타겟하고 그 중국 전기차 제조사 니오 실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 목요일 새벽에 또 지금 긴박한 얘기를 하니까 밖에 앰뷸런스가 지나가는데, 하여튼 목요일 새벽에 바로 엔비디아,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업 스노우플레이크, 또 그 다음에 사이버 보안주 팔로알토, 이렇게가 각각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자, 오늘도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뭐야 진짜 저거.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지? 아니 금양에서 사람 보낸 거 아니지? 나 정신병원에 픽업하려고. 그런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까지.